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 있으면서 간혹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칼날을 끊어서 쓰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칼날이 조금 더 날카로운 상태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날카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공방 여기 제 스튜디오에 있는 비품을 좀 아껴 주신다고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괜찮다고 그냥 끊어 쓰시는 게 낫다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칼날이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죽 공예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죽을 자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칼의 날카로움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커터칼을 쓰는 겁니다. 네, 충분히 날카롭고 가죽을 자르는데 제한도 없고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특히나 쉽게 날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터칼을 쓰는데 이 구두칼을 쓰지 않고 커터칼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는 끝이 좀 많이 무딘 상태예요. 날카롭지 않은 상태죠. 이 칼 끝을 보시면은 네, 많이 이렇게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가죽을 자르면 이렇게 한 번에 잘리질 않습니다. 네, 보이시죠? 물론 힘을 꽉 주고 해서 자른다고 하면은 자를 수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날이 무딘 상태로 자르면은 이 면이 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찢기듯이 되거나 내가 과하게 힘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칼날이 무딘 상태로 내가 자르게 되면 내가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급하게 자르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다칠 확률도 높아집니다. 네, 내가 가죽을 재단하는 것 말고도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말고도 내가 다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날은 날카로운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커터칼의 날카로움은 위험성과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커터칼은 오히려 날카로워야 내가 다칠 확률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죽을 재단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우면 그만큼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하면서 천천히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터칼은 충분히 날카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쇼츠를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이 칼을 끊는 거를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 다들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뒤에 있는 거 쓰지 않느냐라고 댓글도 달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네, 뒤에 있는 게 다 부서졌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부서져서 다른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었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뒤에 다 부서졌어요. 네, 여기 금 가가지고 하면은 벌어지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자,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 선 있죠. 네, 이 선을 이 칼 끝에 맞춥니다. 네, 똑같이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눌러서 할 때는 당연히 이 방향이 아니라 이 칼선, 이 빗금이 바닥으로 가게끔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튀어오를 칼날을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 칼선 있죠. 이렇게 빗금 쳐진 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눌러서 깨면은 생각보다 쉽게 깨집니다. 네, 생각보다 쉽게 깨지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위험하지도 않아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퉁퉁 튕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벤치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 똑같이 이 빗금 쳐진 데가 칼 끝에 위치하게끔 하시고요. 이것으로 이렇게 넓게 잡은 다음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빗금이 이렇게 벌어지는 방향으로, 빗금이 벌어지는 방향이죠. 제가 아까 바닥에 두고 한 것도 이 상태에서 빗금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빗금이 벌어지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칼날 이런 거는 뭐 마스킹 테이프나 휴지나 아니면 그 외 다른 통에다 담아서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쓰레기통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이게 날카로워서 그거 이제 운반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날카로워진 칼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밀리지 않고도 자르실 수가 있어요. 단면도 깔끔히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충분히 부드러운데 심지어 얇죠. 이 얇은 가죽도 이게 지금 무딘 칼이죠. 하면은 한 번에 제대로 안 잘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두 번 잘라야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칼날이 충분히 날카롭다면 굳이 그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런 얇은 가죽이나 부드러운 가죽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뷰테로 가죽이고요. 제가 저번에 소개 드렸듯이 이거 두께가 한 3mm 정도로 정말 두껍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무딘 칼로는 힘들거든요. 당연히 한 번에 안 잘립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 이 칼은 한 번에 자를 정도로, 그리고 힘도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네. 물론 이렇게 두껍고 단단한 가죽 같은 경우는 칼날이 쉽게 마모가 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끊어서 쓰세요. 왜냐면 칼날 많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커터칼을 추천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커터칼, 칼날의 날카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가죽을 자를 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로터리 커터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잘 쓰진 않지만 이 구두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칼들 있죠. 여기 있다. 이런 것도. 어찌됐든 칼날은 충분히 날카로워야 그 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가죽 공예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하시고 이렇게 재밌게 가죽 공예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